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사쇼 장지은입니다. 자, 하남 교산의 청약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넣으셔야 되겠죠? 아무리 좋더라도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인지, 또 교통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언제쯤 들어오는 건지, 그리고 평면도는 잘 빠졌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2편 보러 가시죠. 고고! 자, 오늘 이 시간은 2편입니다. 예, 하남 교산 프로지오 더 퍼스트. 기대만큼은 아닌 듯, 기대가 너무 컸던 듯, 이런 주제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곧 내 집이 완성된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저도 첫 집 마련할 때 너무너무 기대가 컸고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꿈에 부풀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남 교산 프로지오 더 퍼스트에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너무 기대가 크실 텐데요. 그런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이 편은 제작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알고 청약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사쇼가 뽑는 첫 번째 단점은 소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전용 51에서 59의 소형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어딜 보더라도 84제곱미터 하나 없습니다. 고양 창릉에는 84제곱미터가 있었었죠. 여기 A2 블록은 없습니다. 중대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시면 우리가 한 4년에서 5년 뒤에 입주잖아요. 이럴 경우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아이가 어린데 5년 정도 뒤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과연 25 타입에서 3년을 버티고 나서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할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이탈률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그 시점에서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신혼부부라든지 어린 자녀가 있는 댁은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서로 교체가 또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아쉽게도 중대형 평수가 없기 때문에 고급 단지의 이미지를 가져가지 못해서 시세 상승 견인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요. 교통 인프라의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A2 블록은 5호선인 하남 검단산역에 인접해 있죠. 한 7분 정도, 8분 정도만 걸어가면 되니까 분명한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호재 중에 하나는 3호선이 연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현재 3호선이 오금에서 끝이 나는데 바로 옆에 소형 신도시인 가밀지구에 센터를 관통을 하고 그리고 교산지구에는 하나, 둘, 세 개의 역이 생기고 나머지 5호선과 끝에서 만나서 더블 역세권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예측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예산을 따올 때 이 3호선 연장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원래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 입주를 표방했잖아요. 그래서 이 3호선 연장은 28년쯤에는 가능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밀려서 현재 32년도에는 개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현재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통 시점이 불확실해서 입주 후에 교통 편의성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 A2 블록까지는 괜찮죠. 검단산역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산지구 내에서도 위쪽 5호선 쪽에 붙어 있지 않고 요 중앙부에 3호선을 기대하면서 분양이 되는 그 단지들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입주자들은 A2 블록은 예외입니다. 다른 단지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분양이 될 텐데 그분들은 당분간은 전철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들어와야 할 텐데요. 교산지구는 3호선만 믿고 있는 상황인데요.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GTX D 노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된다는데 언제쯤 될까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현재 GTX A 노선은 개통이 돼서 잘 운행이 되고 있지만 BC 노선은 착공식만 하고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D 노선의 개통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넘겨짚기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GTX D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 2035년쯤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기는 하나 얘기는 나왔으나 저 원주까지도 간다 하잖아요. 팔당까지도 가고요. 아직도 예타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2기 GTX인 DEF 노선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현재 너무 많이 올라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도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남 교산 지역에 GTX D 노선이 들어오는 건 잊고 계세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언제 들어오냐라고 기다리시면 목 빠지시니까 없다 생각하시고 15년 뒤를 기약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3호선도 미뤄지고 GTX-D도 미뤄지면 결코 하남 교산 요 신도시가 교통망이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면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더라고요. 이게 하나 다 썼잖아요. 덩어리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생당근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캐로셀 대표님께서 보시고 많이 좋은 가격에 주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얼른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얘가 진짜 당근이 들어간 건가요? 네, 연화공법이라고 해서 식물을 흐물거리게 그렇게 해서 그 유효성분이 다 온전히 다 들어가게끔 특허를 내. 당근으로 연화 당근 만든 건 최초고 색깔을 좀 예쁘게 해야겠다 해서 당근을 더 넣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70만 ppm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네. 10만 ppm을 7병 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촉촉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 이 촉촉한 느낌들이 남아있으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골라놓은 거거든요. 사실 뭐 제가 쇼스트님에 대한 명성을 너무 잘 알고 네. 제가 알기로는 홈쇼핑 게 시로세로서 5점을 파시는데 뭐 5점을 1등 정도는 절대 팔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제가 세 번째, 아쉬운 건 분양가 상승에 있습니다. 사전 청약 대비 본 청약 분양가가 17에서 18% 여기 나와 있죠. 상승률이 17에서 18%나 됩니다. 인근 시세에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기는 합니다. 한 2.5억에서 3억 정도. 안전 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가에서 3기 신도시를 만든 이유는 집이 없는 서민에게 부담 없는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분양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5억이 넘어가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죠. 일반 서민들이 월급 받아서 아이도 키우면서 모으기가 정말 힘든 돈이 5억이라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훌쩍 넘어가잖아요. 원래 사전 청약 때 얘기했던 이 추정 분양가도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상승률이 18%까지 오르다 보니까 차액이 한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가 나는 상황입니다. 분양가를 대는 입장에서는 9천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큰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무려 42%가 포기했고 고양 창릉 그 위치 좋은데도 27%가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청약 넣으시기 전에 최소 얼마 있으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집사쇼가 미리미리 계산해서 3부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해드렸잖아요. 그 내용 보시면서 되겠다 싶으시면 넣으시고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 넣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아무리 시세 차익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분양가 못 맞추면요. 그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도 주변가보다 싸게 나왔다, 저렴하게 나왔다, 시세 차익 난다, 뭐 어쩐다 얘기하시는데 시세 차익 안 나도 좋으니까 제발 좀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또 아닌가요? 자, 네 번째입니다. 실거주 의무 및 전매 제한 이 조건이 따라 붙었는데요. 공공 아파트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3년, 전매 제한 3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강남 3구에 위치도 좋고 고가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막 5억씩 10억씩 시세 차익을 보는 그런 지역에 당연히 당첨되신 분들은 실거주 의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오히려 실거주 의무가 없다. 반대로 실거주 의무 그것도 2년도 아니고 3년을 집어넣는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투기성이 짙은 곳에 의무 거주를 집어넣으셔야지 공공 아파트에 의무 거주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꼭 의무 거주 3년은 지키셔야 된다는 거. 예, 이게 굉장히 불만이면서 단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당장 3년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유예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첨됐는데 분양가를 충분히 못 맞추시는 분들은요. 먼저 전세부터 가능합니다. 전세 넣어서 잔금 치르시고요. 전세가 2년 단위다 보니까 2년만 전세 주셔도 되고 아예 계약할 때 3년 정도 3년 정도 뒤에 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3년보다 조금 먼저 빼주시면 제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계약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3년 안에는 입주하셔서 적어도 3년은 거주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규정은 불합리하더라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령기에 아이들이 있는 댁에서 좀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학군이 미성숙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진행될지가 의문입니다. 또 A2 블럭은 그 마을의 첫 단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미비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유치원 8개, 초등학교 6개, 중등 4개, 고등 2개, 특수학교 1개 등 총 13개의 학교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교 시기라든지 학교 명칭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일부 학교는 부지 확보조차도 안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에는 교육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행히도 A2 블럭은 하남 구도심과 가까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에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A2 블럭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들어서게 되는 많은 단지들은 학교 다니기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공사 기간과 또 3년 전세 주는 기간까지 더해선 총 7년 정도 뒤에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학령기가 도래한다라는 분들은요. 이곳에 청약을 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학교가 생겨서 또 전학도 다녀야 되고 하는 불편함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임시 배정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번째, 자족 기능의 미비입니다. 자, 3개 신도시 중에서 자족시설 용지 규모가 제일 낮은 곳이 하남 교산입니다. 지금 29% 정도밖에 안 되죠. 예, 다른 데는 32%, 49%, 47%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비율조차도 더 낮출 예정이라고 하죠. 근데 3개 신도시는 원래가 배드타운이 아니라 자족도시 기능을 충분히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요. 또 복합 상업시설이나 업무지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자족 기능 실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배드타운인가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잘 못하시나. 다 계획하에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닥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남교산 프로지오 더 퍼스트 이런 단점에도 청약하시려고요. 이런 주제로 한번 내용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100% 만족스러운 곳은 없겠습니다만 단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단점이 아주 큰 결격 사유가 된다 싶으시면 고민하신 후에 아니다 싶으실 경우 청약을 포기하시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만 기대하면서 100% 다 넣어야 하는 건 아니지요. 특히 교통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가 크게 걸리는 분들은 고민해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하실 분들은 일정 짚어드립니다. 29일 화요일부터 시작이고요. 특공 5월 7일, 1순위 5월 8일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사쇼가 1편에서는 입지 분석, 2편에서는 단점과 아쉬운 점 분석, 그리고 3편에서는 자금 마련 플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다뤄드렸습니다. 1, 2, 3편 다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청약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